개인정보보호교육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정보 처리 장치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개인정보 유노출 시에 어떻게 대응하시고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또 시설의 안전이나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 정보의 수집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혹은 탈의실 등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외적으로 또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의 어떤 법령을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에서는 목욕실이나 화장실이라고 할지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누구든지 저런 곳에서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CCTV를 설치했을 때 촬영되는 범위가 어딘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임의로 작동을 시키거나 임의의 범위를 촬영을 했을 경우에 물론 촬영 당시에는 알 수 없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범위를 벗어나서 촬영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CCTV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촬영될 수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안내판의 설치에는 다양하겠지만 그 안내판 내용은 왜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고 있는지,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지 되고, 목적 말고도 촬영 시간 24시간 촬영되고 있는지 9시부터 12시까지만 촬영되고 있는지 하는 그 촬영 시간, 그리고 설치된 장소, 유치원 내에 어디에 몇 군데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가능하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밑에 함으로써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CCTV는 숨겨서 설치하고 또 안내판은 저 멀리 떨어뜨려 놔서 실제로 촬영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또 그 관리자, 지나가다가 제가 찍혔다거나 잘못된 그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관리자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앞에 처음에 공개된 장소에서는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된 장소라고 하는 것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 장소와 비교를 해보면 입주자 전용 시설이라든지 사무실, 학교의 교실이나 그 어린이집과 같은 곳도 사실은 비공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역추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실 교실이나 이렇게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수유실 이런 사생활 침해가 높은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설치된 것이 문제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는 그 관련된 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공개 장소일지라도 CCTV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수집되었을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 처리자로서의 의무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명확히 법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정보 주체들이 그 내용들을 열람하고자 했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 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내부나 개인 차량, 사적인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촬영 범위 등을 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그걸 통해서 영상이나 사진이 수집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조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공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수집하기 위한 동의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법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요 지점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영유아의 안전과 시설 보안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영상 정보가 안전이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생활 침해가 될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체크하고 관리해야지 될 것입니다. 영상 정보 처리기기, 즉 CCTV를 설치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최소한의 설치를 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CCTV는 영상을 처리할 뿐이고 녹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보다 녹음을 통해서는 더 많은 아주 사생활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녹음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이 영상 정보에 대해서 처리할 책임자가 누군지 반드시 지정을 하고 안내판에 안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촬영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파기할지, 열람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설치 운영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CCTV 영상에는 해당 영유아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찍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을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 조치들이 요구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여론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경우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열람을 같이 합시다 라는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자들에게 요구한다거나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때 보호자가 그걸 요구한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가이드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 사본을 요구해서 어린이집 바깥으로 반출해서 뭐 수사나 이런 용도로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사본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의 내용들을 뭐 모자이크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영장을 요구한다거나 경찰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열람,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저런 조치 없이 10일 이내에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출은 개인정보가 실제 원래 약속한 범위 내에서 약속한 사람들만,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상태가 안 가진 상태죠. 그래서 처리자가 이렇게 통제를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통제 장치가 제거된 상태,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접근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게 되면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출은 홈페이지 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 가져갔다는 내용이 확인은 안 되었지만 홈페이지 상에 들어가 보니까 개인정보가 게시되거나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노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출과 노출에 대해서 구분하기보다 이제 홈페이지나 뭐 어린이집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뭐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 어린이집 무슨 보육비 내는 것에 관한 정보를 리스트를 잘못 올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걸 누가 복사해 갔다거나 가지고 간 유출의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홈페이지 상에 노출됐다는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관리해라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을 구분하고 두 가지 다 잘 관리하라는 안전 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노출은 해킹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업무 과실을 단순 과실이나 담당자의 실수나 뭐 이메일을 잘못 발송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의 유출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유출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그 원격지에서의 해킹이나 업무 과실을 통해서 발생하는 90% 이상의 개인정보 유노출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출 시에 유출이나 노출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출이라고 한 것처럼 어떤 통제가 될 수 없는 상태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뭐가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유출되었는지, 유출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으며 정보 주체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이것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5가지 필수 항목을 담아서 해당 유출 정보에 포함된 개인들에게 안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5일 이내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터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했는데 어린이집의 주요한 개인정보 책자나 이런 것이 유출된 경우는 5일 이내에 하시면 되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유출이 확인되고 그랬을 경우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알려줘야지 됩니다.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고 그 유출 사실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를 해서 지금 1,000명 이상에게 다 안내를 하지만 혹시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저렇게
신고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의무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보통신 서비스인 경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한 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이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인정보 유출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1,000명 이상인 경우나 혹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1명 이상이라도 나갔을 때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통지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요것도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34조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필요 목적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활용이 됩니다. 개인에게는 뭐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가에게는 공공행정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지만 저거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 기업, 국가 모두에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인데요. 사실 제가 앞서 1차 시와 이제 2차 시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각 단계별로 보시면 수집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정보가 없는지,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불필요하게 수집되고 있는 정보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주민번호를 수집하시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육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미 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를 받을 때에는 고지사항의 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셔서 잘 알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 위탁에 대해서도 문서로 잘 작성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관리할 때는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하셔야지 되고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하면 혹은 상담 기록 중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은 원장님과 뭐 담당 교사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해당 기록별로 접근자를 따로 관리하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용들이 다 끝났을 때는 파기할 때는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파기하고 파기한 것에 대한 증적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 특별히 IT가 발달된 현재의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있어서 사회가 구성되고 서비스가 이용되기 위한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예절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법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어떤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해당 주체가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고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왜 수집하는지 목적, 그 목적에 맞추어서 어떤 항목들이 수집되고 있는지,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나중에 파기할 때는 어떻게 파기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법적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과한 부분이 있거나 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터인데 법에서는 최저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의를 갖춘다는 차원, 그러니까 예의 범절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인사를 뭐 목례로도 할 수 있고 90도로도 인사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수준을 정하고 또 그 정한 수준을 명확하게 처리 방침에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그 수집하는 당사자에게 그런 내용들을 잘 안내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프로세스화하고 매뉴얼화해서 하게 되면 아까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90%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들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얘기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저기 지금 쇠사슬이 있는 것처럼 저 쇠사슬을 어떤 사람이 끊기는 웬만한 힘을 가지고 끊기는 힘들 터인데 99개의 쇠사슬이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쇠사슬과 쇠사슬 사이를 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아주 약한 힘으로도 그걸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얘기를 할 때 99명이 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한 명만 안 지킨다고 하면 전체 수준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이 개인정보 보호인 것 같습니다. 매우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면 뭔가 되게 보안이고 IT고 막 이렇게 철저한 최첨단의 정책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최첨단의 기술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건지를 프로세스화하고 매뉴얼 만들어 놓고 구성원들끼리 그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이 개인정보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